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해질 소망하는 에듀소통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자, 여기 학부모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학부모의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학부모회 규정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학부모 총회에 대한 그 조례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내용과 함께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정기총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예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규정한 총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법에 관한 뭐 조례이다 보니까 문구들이 맨 처음에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런데 자꾸 읽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총회를 해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입총회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총회는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학부모회 회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고요. 임시총회는 학부모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전체 인원이라고 하면은 학부모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이면 무조건 학부모 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임시총회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정기총회든 임시총회든 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는 공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총회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며 출석을 해야 하며 이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중요 안건에 대한 의논해서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총회 결과는 회의 종료 후에 7일 이내에 당연히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총회에 대한 규정인데 약간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에 나온 총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 조항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 같아요. 네.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꼭 3월에 개최하지 않더라도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 인정할 때 열 수 있는데 앞서서 서울시에는 10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요구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 학부모 규정에 정하는 회원 수 이상으로 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해당 학교의 규정에는 당연히 뭐 몇 분의 몇이라는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총회는 10분의 1 이상 출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학교에 모여서 대면으로 정기총회 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마 총회 안건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뭐 우편이라든가 전자적 방법으로 인해서 미리 투표를 통해 사전 투표를 해서 회신한 경우에는 이때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같은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3월 아닌 다른 연기돼 열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임시총회도 10분의 1이라는 어떤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학교에 정한 회원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고 자율권을 부여한 거고 나머지는 같지만 이 회의에 임시든 정기든 이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는 꼭 실제 참석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정통신문이나 전자투표 이렇게 회신한 경우에도 참석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달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럼 총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결과 선출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을 내용들을 의결하는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부모의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해당 학부모의 규정을 뭐 만들거나 개정사항이 있을 때도 의결을 해야 되며
학부모 임원 선출 당연하겠죠. 그리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에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되고, 그 밖에 학부모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황에서는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결된 사항은 학우위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밖에 학부모 규정에 정하는 사항도 학우위의 위원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렇게 운영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뭐 참고자료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자, 이 페이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한 매뉴얼 중에 정기총회의 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순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다양한 학부모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총회 앞서서 뭐 축하 행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식전 행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원 확인이라는 것은 아까 참석을 10분의 1 이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통신문 전자투표로 회신한 경우도 참석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미리 수합을 해서 숫자를 이제 먼저 헤아려 놓으면 참석으로 인정되는 수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회 학교장 학부모 회장 인사, 그리고 회의를 하는 동안에 서기 회의록 작성자도 선임을 하고요. 그리고 총회 안건은 정기총회 공고가 나갈 때 안건이 확정되어 나가지만 그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안건을 상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요거는 그 이제 공고 나갔을 때 하겠다는 안건 보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활동 보고 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썼다라는 보고, 감사 보고는 예결사와 관련된 감사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보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개정이라든가 임원 선출, 학원위의 학부모 위원 선출, 당연연도의 활동 계획 및 예산 심의권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기타 안건을 다루고 폐회하는 순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2021년도에 만들어진 알기 쉬운 학부모회라는 책자에 나온 38페이지 나온 정기총회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38페이지는. 그래서 학부모총회 개회는 앞부분과 비슷하고, 다만 학부모회 정기총회에서는 꼭 학교에서 우리 학교 어떻게 이제 올해에는 교육과정 어떻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안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다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연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진학 설명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건 1은 앞에 부분과 비슷하고요. 안건 2도 선출 관련 부분이고, 안건 3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인 학부모 회장이 만약 전년도에 학부모 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부모 활동 계획을 미리 이제 전 학부모 임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학부모 임원 당선 이후에 바로 학부모 활동 계획을 발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임 학부모 회장이 당해년도 학부모 활동을 발표하기가, 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 대의원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뭐 학교는 다르겠지만 대의원을 구성한다든가 급식 모니터 위원 등 뭐 학부모 위원이 필요한 각 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든가 뭐 기타 안건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회는 폐회를 하지만 바로 이제 교실 학급으로 이동을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서 학급 운영 안내를 받으시고, 또 여기에는 그 신임 학부모 임원과 학년 대표, 기능별 모임 대표, 대의원들이 또 모여서 간담회를 갖는 순서를 갖는다고 예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다음에는 그러면 그 극본처럼 이렇게 다 순서에 멘트가 올라와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제 블로그 글을 링크를 연결을 시키면서 따라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져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온라인 총회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총회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총회 자료는 이제 공고가 나가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총회 관련된 요런 안건을 다루는데 온라인 총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 발송이 돼요. 문자 발송되면 요 링크를 따라가면 이렇게 각 안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묻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은 학부모 규정에 제시된 내용대로 개정에 동의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 개정된 내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학부모 밴드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학부모 게시판에 올려놨다거나 미리 이제 관련 자료를 올려놓고 그거 보시고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안건 각각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문항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의 선출에 대한 것도 뭐 회장 누구 그러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학부모 이제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문항에 넣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실시간 유튜브이거나 아니면 줌으로 진행할 상황일 텐데 바로 어떤 그 결과를 같이 공지를 함으로써 총회 결과를 공지함으로써 총회 순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총회에 대한 뭐 정기준의 시나리오도 설명드렸는데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실시간 온라인 학부모 총회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의 활동도 많이 위축되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학부모 총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학부모회가 교육 공동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가 공감된 상태라고 한다면 음, 굳이 꼭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심이 통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학부모 활동이라면 꼭 해면 안 되는 어떤 뭐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면 뭐 학부모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한 활동을 그 학부모 회원분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몇몇 지역의 학부모 규정에 따른 정기총회의 내용에 대한 명시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정기총회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